저는 65세까지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의미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배운 유튜브로 대박난 66세 월 1,000만 원 수익 내는 이정호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이정호. 30년을 여행사 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청춘을 바쳤고 중년을 쏟아부었죠. 세상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여행을 팔았습니다. 아니, 꿈을 팔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단체 관광버스 세대가 한꺼번에 출발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짠 일정표 하나에 수십 명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손 흔들며 배웅하던 기억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먼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몇 번 터치로 항공권을 끊고 숙소를 예약했어요. 저가 항공사가 생기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오래된 단골이 있으니까.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았고 국경이 닫혔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는 조용했고 달력엔 예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1년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왔지만 예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퇴직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폐업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가게를 계속 열어둘 순 없었으니까요. 셔터를 내리며 돌아본 사무실. 낡은 책상 위엔 먼지 쌓인 여행 안내 책자들. 벽에 걸린 세계지도 그리고 제 손엔 무거운 노트북 하나와 외장하드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간 찍어온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수천 장, 어쩌면 만 장도 넘었을 겁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찍은 석양, 프라하 골목의 낡은 전차, 제주 올레길의 유채꽃, 그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자 녀석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아버지, 그 사진이랑 이야기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추억을 파는 거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나이에 누가 그걸 봐? 유튜브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세개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전했어요.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할 일이 없으니 목소리도 잊혀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에는 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산책 나가면 꽃을 찍고 카페 앞을 지나가면 간판을 찍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셔터를 눌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외장하드를 정리하다가 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2004년 나 혼자 떠난 스페인 여행. 그 안엔 제가 40살에 홀로 떠났던 배낭여행 사진들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골목의 붉은 석양, 톨레도의 좁은 계단, 세비야 플라멩코 공연장 앞 노인의 미소.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던 그 시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발견했던 순간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누군가는 위로받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호의 느린 여행기. 화려한 장비도 없었어요. 편집 프로그램도 처음 만져봤습니다. 조회수? 구독자? 그런 건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여행객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온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첫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65세, 폐업한 여행사 사장의 스페인 혼자 여행 이야기.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영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65세 은퇴자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마이크도 없이 그냥 녹음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떨리고 더듬고 숨소리까지 다 들렸죠. 이걸 누가 들어? 세 번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녹음했어요. 조용한 배경음악 하나 깔고 제가 찍었던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들이 천천히 넘어가도록 편집했습니다. 유튜브 무료 음원에서 고른 피아노 선율,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제 목소리. 나는 길 위에서 내 인생을 다시 배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하루 종일 37회였습니다. 아마 그중 절반은 제가 새로 고침 누른 거였을 겁니다. 좋아요는 딱 한 개, 댓글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황급히 화면을 켰어요. 댓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에 위로받았어요. 저도 퇴직 앞둔 60세인데 용기 생기네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조회수 37회가 뭐 대수입니까? 구독자 한 명이 뭐 중요합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 저는 그날 밤 그 댓글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대본을 썼습니다. 여행을 통해 배운 인생, 나이 들수록 느려야 보이는 풍경들, 혼자 여행하며 만난 나 자신.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이야기가 하나씩 튀어나왔습니다. 프라하에서 길을 잃었던 날, 교토절에서 만난 노스님의 한마디, 제주 올레길에서 울었던 이유, 하루하루가 설렘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졌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편집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영상 자르는 것도 자막 넣는 것도 다 처음이었죠. 제 목소리가 울리는 걸 잡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녹음도 해봤습니다. 아들 녀석이 놀러와서 제 영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AI 보이스 프로그램 좋은 거 많아요. 그걸로 하면 훨씬 깔끔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목소리로 해야 진짜 내 이야기지. 녀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 답답하세요. 답답해도 좋았습니다. 제 목소리엔 제 숨결이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상이 10개를 넘었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어요. 많아봐야 100회, 200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28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댓글에서 느껴졌죠. 정우님 목소리 들으며 출근해요.
저도 은퇴 후 뭘 할지 막막했는데 희망이 생기네요. 제 남편이 요즘 이 채널만 봐요. 작은 숫자였지만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목은 감사 인사드립니다였어요.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호님, 저는 부산에 사는 58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정년퇴직했는데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다 정호님 채널을 알게 됐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영상 보면서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카메라를 샀습니다. 제 아버지 생각나요.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 메일을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유튜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의 기록이었어요. 나이 들어도 은퇴해도 폐업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구독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하자.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싶다. 11번째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6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업로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28명의 구독자. 그들은 제 두 번째 인생의 첫 동료들이었습니다. 3개월째 제 채널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핸드폰을 켰는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뭐지?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 구독자 1247명, 댓글 389개, 조회수 4만 7천회.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열어보니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본 영상은 3일 전에 올린 것이었어요. 제목은 65세에 시작한 유튜브, 3개월간 배운 것들.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보여주며 이야기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0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이 500명 한 분 한 분이 제겐 기적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술이 서툴러도 진심은 통합니다.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탔던 겁니다. 저는 알고리즘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조회수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쇼츠 아세요? 쇼폼? 쇼츠? 그게 뭔데? 60초짜리 세로 영상이요. 유튜브가 요즘 그걸 엄청 밀어줘요. 아버지 영상 중에 누가 쇼츠로 편집해서 올렸나 봐요.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제 영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일부를 잘라서 쇼츠로 만들어 올렸더군요. 자막도 크게 넣고 배경음악도 트렌디하게 바꿔서요. 그 쇼츠가 130만 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본을 찾아 제 채널로 몰려온 거였어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나도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살고 싶다.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 우시네요. 요즘 유튜버 중에 제일 진심인 분. 구독받고 갑니다. 응원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아 고맙다. 이런 채널을 이제야 추천해주다니. 저는 그 댓글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알고리즘. 차갑고 기계적인 그 단어가 저를 세상에 연결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조회수도 영상마다 만 단위로 찍혔죠. 그런데 댓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일본 여행 이야기 해주세요. 음질 좀 더 좋게 해주시면 안 돼요? 편집 너무 느려요. 템포 빠르게 해주세요.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요구에 맞추려 했어요. 일본 여행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고 마이크를 새로 샀습니다. 편집도 더 빠르게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회수는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128명의 구독자와 이야기할 땐 설렜는데 이젠 숫자만 쫓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일 처음 달렸던 그 댓글, 아저씨 목소리에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쓴 댓글, 계속 이야기할게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구독자 숫자에 취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걸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저를 세상에 보여줬지만 제 정체성까지 바꿀 순 없다고. 다음 날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구독자 5만 명. 그런데 왜 공허할까요? 화면에 제 얼굴을 가득 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숫자를 쫓다가 제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론 다시 느리게 갈게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그 영상은 예전처럼 조용했습니다. 조회수 8천회, 댓글 120개. 하지만 그 120개의 댓글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이래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우린 기다릴게요. 정우님 변하지 마세요. 그 후로 저는 제 방식을 지켰습니다. 편집은 여전히 서툴렀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구독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6개월 후 구독자는 15만 명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때때로 저를 추천했고 때로는 외면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알고리즘은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붙잡는 건 결국 진심이라는 걸,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라는 걸. 저는 65세 은퇴한 여행사 사장입니다. 화려한 편집도 젊은 감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이야기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0일. 제 나이 66세가 된 지 3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채널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보면서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200만 1347명. 2년 전 가게 셔터를 내리던 그날, 제 손에는 낡은 노트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구독자 15만 명을 넘긴 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여행 이야기만으론 한계가 보였습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인생 선배의 조언 시리즈였습니다. 퇴직 후 우울증, 노후 준비, 부부관계, 자식과의 소통, 제 경험담과 함께 시청자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영상 제목은 65세에 이혼 통보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조회수는 35만 회를 넘겼고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함께 시작하기 프로젝트였어요. 저처럼 60대, 70대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강의였죠. 카메라 어떻게 켜요? 영상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유튜브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정말 기초부터 알려드렸습니다. 그 영상 시리즈가 입소문을 탔어요. 많은 중년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내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뜨개질 채널을, 어떤 분은 텃밭일기를, 또 어떤 분은 인생 수필을 낭독하는 채널을 만들었죠. 그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통장에 이상한 숫자가 찍혔습니다. 광고 수익 872만 원. 처음엔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았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죠. 야, 이거 사기 아니야? 갑자기 돈이 이렇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유튜브 광고 수익이에요. 구독자 많고 조회수 높으면 광고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달부터 매달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여행사를 30년 운영하며 벌던 돈보다 많았어요. 집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걸. 200만 명이 제 영상을 보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고 광고를 봐줬습니다. 그 시간의 가치에 대한 대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의미 있게 쓰자. 먼저 아내에게 밀린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일만 하느라 함께 못 갔던 유럽 여행. 아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일부는 기부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에 매달 100만 원씩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는 제 꿈을 위해 모았습니다. 언젠가 시니어 크리에이터 하우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60대 이상 유튜버들이 모여서 함께 영상 찍고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아직은 꿈이지만 이젠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30년 동안 여행사를 하며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슨 흔적을 남길까? 폐업하던 날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구나.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걸,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있다는 걸, 제 도전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제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얼마 전 한 시청자가 오프라인으로 찾아왔습니다. 70세 할머니셨어요. 정호 씨 덕분에 저도 유튜브 시작했어요. 구독자 500명 됐어요. 두 손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독자 2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월 1,000만 원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호님,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했을 뿐이에요. 화려한 기술도 젊은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야기, 65년을 살아온 진정성,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66세입니다. 구독자 200만 명의 유튜버입니다. 월 1,000만 원을 버는 시니어 크리에이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영상을 만들려 노력하고 시청자분들의 댓글에서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당신이 얼마나 멈춰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만약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이 나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저는 65세에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는 37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이 저를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경험을,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어요. 2년 전 가게 셔터를 내리던 그날,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이막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당신의 이막도 분명 그럴 겁니다. 두려워 말고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66세, 은퇴한 여행사 사장에서 시작해 구독자 200만 명의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어요.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게 제 인생 이막의 진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정호의 느린 여행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